안녕하세요. TV 배우 특집 말로 하는 수필입니다. 분이 우리 누나라는 이야기죠. 우리 누나는 이름이 연분이라는 연꽃 연자에 가루분자 연분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발을 정자에 아들 자자 정자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누나와 만난 지는 1950년대 초반일 겁니다, 아마. 우리 누나는 1940년 생이고요. 경북 선산군 고화면 문성리 16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봉득 씨고요. 어머니는 박경희 여사입니다. 경북 선산군 고화면 문성리는 제가 거기서 6살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정확한 지명은 알 수는 없지만 글쎄 개뚝이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터치실이라고 그랬던 것도 같고, 제가 이제 요즘에 문성리 162번지를 찾아봤더니 어떤 커다란 SK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워낙 60년이 넘은 시간이라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좀 세월이 맞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추억, 또 그리운 우리 누나, 보고 싶은 우리 누나에 관한 사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필이라는 게 그렇죠. 꾸밈 없이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느낀 대로 그렇게 하는 건데, 살아있는 역사를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북 선산군 고화면 문성리 하면은 지금은 이 구미시로 바뀌긴 했지만 선산이라는 곳이 구미에서 상주로 가는 길에 거기에서 구미를 조금 벗어나 가지고 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선산 가기 전에 고화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엔 고화면이었죠. 1940년 생이고요. 우리 누나는 생일이 정말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겨우 가을인 것 같은데 정확한 생일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우리 누님과 헤어진 지도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척 예뻤어요. 우리 누나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아주 촌구석에서 태어났지만 따듬지 않은 순박한 그런 미인이었습니다. 우리 누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 벌써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와 나는, 누나는 1940년생이고 나는 48년생이니까 8살 차이가 나죠.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누나는 경북 선산군 고화읍에 있는 구은국민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구은국민학교는 내가 살던 그 터치실인지 개뚝인지 문성리 162번지에서 거의 한 4km가 되는 굉장히 먼 곳이에요. 아주 낙동강변에 있는 아주 들판에 있는 국민학교인데 제가 거기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가을 운동회 때. 그러니까 6살 땐가 그런 때 이제 가을 운동회를 가봤는데, 옛날에는 이제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되면은 온 동네, 온 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잔치바당을 벌리고, 또 점심 때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김밥을 싸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벌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을 운동회라 그러면 가지도 않고 그랬겠지만 옛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녀가 그 학교에 안 다니더라도 구경을 나와가지고 아주 즐겁게 아이들이 뛰노는 방법을 보고, 또 어른들도 나가서 줄다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단체 무용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누나는요 달리기를 진짜 잘했어요. 달렸다 하면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그때 아마 글쎄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쯤 될 거예요.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5명이 뛰는데 처음에는 좀 처지는 것 같더니
끝에 가서는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공책을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상장이라고 써 있는 이 표지에, 물론 뭐 60년 전 이야기니까 공책도 뭐 시원찮죠. 뭐 시험지예요, 시험지. 지금은 공책이 뭐 그냥 뭐 하얀 종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 밀짚으로 만든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험지, 다 찢어가는 시험지에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상장 도장을 딱 찍어서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 아버지한테 보여주는데, 그날 아버지는 농사 짓느라고 가을 운동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등 한 거를 보고는 엄청 감동스럽고,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누나 1등 했다, 우리 누나 진짜 잘 달려, 봐 우리 동네에서 1등이잖아, 그렇게 자랑을 했었던, 참 그리운 누나입니다. 우리 누나는 그것뿐 아니라 노래도 참 잘했어요. 그 당시에 뭐 무슨 저기 콩쿨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나가진 않았지만 동네 아이들이랑 그 줄넘기 할 때 있잖아요, 고무줄 놀이 할 때, 그때만 해도 사실은 40년도에 태어났고 내가 4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일제시대 때 그 일본 말이 아직도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일제 강압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아이들이 놀이터 내지는 어른들의 농사일 내지는 목공일이라든가 모든 것에 일본 말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뭐 정확한 놀이터도 없고요. 그냥 흙에서 공기놀이를 한다든가 자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기를 찬다든가 이렇게 했고, 여자애들은 오재미라고 있죠. 오재미. 그 주머니에다가 모래알을 넣던가 아니면 좁쌀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오재미가 있습니다. 그걸 2개를 연거푸 번갈아 가면서 던지는 그 오재미 노래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일본 말이 아직도 나온다고. 오사카시 오사카 대동 야스야마야 대동 오하루 대동, 오재미를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게, 저는 그 당시 5, 6살 됐는데 그 노래가 6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할 때도 그냥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장깨 샷, 장이 손 바위, 그러니까 보고요, 깨이가 가위고 샷 이 주먹인 것 같습니다. 장깨 샷 이래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숨바꼭질 할 때 숨었다가 숨바꼭질 하는 아이가 눈 감고 있다가 몰래 와가지고 그 전봇대나 바위에다가 손을 딱 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도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가 하면 나 도착, 내가 이겼다,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시에 일본 말이 아직도 유행하던 그 시절에 모두가 가난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누나는 화장품이라는 건 뭐 그 당시 전혀 없었고, 뭐 국민학생이었으니까 화장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발머리에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책보를 들고 항상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은 학교에서 가끔 가다가 사탕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준, 당시 미군정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했어도 이승만 정권이 금방 4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광복을 해가지고 정식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원조를 줘가지고 우유가루하고 사탕을 가끔가다 학교에서 주면은 나는 그걸 받고 싶어가지고 누나가 오는 멀리, 그러니까 거의 4km가 되는 그 꼬부랑꼬부랑 그 시골길, 자갈길, 흙이, 먼지가, 시외버스가 한번 지나가다 보면은 먼지가 그냥 한 100m, 200m 따라다니는 그런 시골길인데, 누나가 그 먼지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사탕을 주는 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뭐 농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기억이 나요. 농사 가끔 가다가 이제 밀 농사를 해가지고 밀기울이 나오잖아요. 밀기울이 뭔가 하면은 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가루를 만들 때 방앗간에서 밀 껍데기를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버리긴 아깝고 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사카린, 설탕 대신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그것도 빵이라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밀기울하고 보리겨, 보리를 찢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그 보리 껍데기에 있었던 결을 가지고서 한 자루를 들고 과수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 밑에 우리 집에서 개뚝에서 한 300m, 지금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0m쯤 가면 과수원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그 사과가 떨어진 걸 가지고서 돼지를 키우는 그 돼지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밀기울하고 그 보리결을 갖다 주면은 그 약간의 떨어진 사과 있잖아요. 그 장마철에 떨어진 비바람에 떨어진 사과나 아니면 벌레 먹은 사과를 판매를 못하고 밀기울하고 보리결을 갖다 주면 사과를 한 자루를 줬었어요. 그걸 가져와 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사과를 먹던 생각이 나고, 뭐 당시 전빵이라고 있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먹고 싶은 게 그 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과.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슈퍼에 뭐 마트에 과자가 얼마나 많고 종류가 많습니까? 근데 비과는 당시 미국에서 준 우유가루를 가지고서 밀가루하고 섞어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해 가지고 그 지금 모르겠어요. 그 저기 볼펜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거를 잘라서 그렇게 파는 건데 8개에 10환, 8개에 10환인가 그랬어요. 나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금융 변형을 통화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원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환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는 건 100원짜리고요. 또 그다음에 1환짜리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서 전방에 갖다 주면 그 비과라는 과자를 글쎄 처음에는 8개, 10개를 주더니 나중에 3개인가 2개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그 비과인데 비과 하나를 제대로 못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억으로 내가 5살, 6살 때쯤 돼가지고 우리 누나 김연분, 김정자 누나하고 김수웅 형이 나랑 4년 차인데 우리 형님이 44년생이거든요. 내가 48년생이고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아마 가을 11월 한 중순이나 됐을 때쯤 누나하고 형이 미꾸라지를 잡는다고 채 있죠. 채. 둥그런 채를 가지고서 또 호미를 가지고서 그 지륵탕에 있는 미꾸라지를 잡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성냥을 가지고서 그 또랑에 있는 참 금잔디라고 그러죠. 시퍼런 길은 다 사라지고 누렇게 죽은 잔디에다가 그 성냥을 갖다 불을 켜가지고 불을 쪼이다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 남의 논에 있는 벼가락을 불이 붙었어요. 벼가락에. 그래가지고 들판에 연기가 온 천지에 막 사방팔방 날릴 정도로 바람도 세고 그 불이 점점 번지는데 우리 누나하고 형은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국민학생 4학년 되고 우리 형은 1학년쯤 됐을 때인데 불이 나가지고 잔디에 불을 붙어가지고 또 볕가락에 붙어가지고 그냥 온 천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00~300m, 한 500m쯤 떨어진 마을에서 멀리서 보고 사람들이 그냥 세숫대야에다가 바가지에다가 막 들고 와가지고 또랑에 있는 물을 퍼다가 볕가락에 불 붙은 거를 간신히 껐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한 50명이 왔다 그러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마을 놈은 지집에 마을 놈의 새끼야. 남의 농사를 다 지어놓은 거를 다 태우면 어떡하냐. 저걸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도 농사가 시원찮은데 저 농사를 물어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면서도 누나하고 형을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누나하고 형은 그냥 방구석에 처박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었고 나도 같이 울었죠. 세 형제가 울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요?
일은 벌어졌다. 일은 벌어졌어. 너희들 잘못으로 한 해 농사를 우리는 세마지기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줘야 되겠으니 올 한 해는 이제부터 굶어야지 된다. 너희들 잘못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이것도 팔자다. 너희들 잘못 가르친 게 내가 잘못이지. 미꾸라지만 잡으면 됐지 성냥은 뭐하러 가지고 가가지고 이 난리 부르스를 치냐.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푹푹 울고 치마폭에 울고, 내 동생 하나 겨우 태어났었는데 걔가 영복이라는 애인데 개뚝에서 태어났어요. 나보다 4살 아래고 걔, 내가 48년생이고 걔가 52년생인데 그 미꾸라지를 그래도 한 20마리를 잡아왔는데, 그래도 그 이튿날 그 20마리를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세수대에 물에다가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따가워서 죽겠다고 막 팔딱팔딱 뛰고 난리 부르스 치요. 그러다가 기어코 쭉쭉 뻗었어요, 미꾸라지가. 그리고 그 소금을 넣을 때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은 미꾸라지 뱃속에 있는 그 진흙 있잖아요. 그 논에 있던 아니면 개울 또랑에 있던 그거를 개우라고 토해내라고 미꾸라지한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막 발버둥 치다가 한 세수대가 다 쭉쭉 뻗은 하얗게 배를 내보낸 미꾸라지를 보고, 그 이튿날 우리는 시래기를 넣어가지고 미꾸라지 국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 누나는 눈물을 칠칠 흘리면서, 수영아, 내가 이거 잡느라고 남의 논을 벼를 다 태웠으니 그 죄를 어떡하냐. 그래도 맛있냐. 그러니까 맛있어. 난 미꾸라지 국이 제일 좋아. 이렇게 가지고 그 총구석에서 생선을 한번 맛봅니까.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뭐 고기가 어디 있어요. 1년 가야 뭐 한 번, 두 번, 명절에나 그냥 겨우 돼지고기 전 부쳐가지고 얻어먹던 그 시절에 미꾸라지 한 20마리 잡아가지고 남의 농사진 거 다 태운 걸 생각하니까 그 추억이 새롭습니다. 미꾸라지 잡으려다가 남의 농사를 다 망친 우리 누나하고 우리 형하고 나, 그 다음에 내 동생 영복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남의 농사를 보상을 해주는 바람에 논 세마지기를 다 팔고 그 고아읍에서 구미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는 농사일도 없고 그래서 남의 품을 파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는 그때부터 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쌀 장사는 어떤 장사인가 하면은 그것도 뭐 가게를 가지고서 번듯이 쌀을 널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러 오는 농촌 사람들이 골목이 아니면 저 산 너머 제 너머 농사 지은 걸 머리에 이고 장에 와서 팔아가지고 신발도 사고 또 화장품도 사고 자식들 문방구도 사주고 이렇기 위해서 쌀이나 뭐 보리나 심지어 뭐 닭이나 뭐 그냥 토끼 강아지까지 들고 나와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신 우리 엄마가 사서 중간 도매상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품을 팔고 농사 일하는데 뭐 그냥 모두 심어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랑 같이 쌀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구미에서만 한 게 아니라 외관에서도 하고 양목에서도 하고 또 심지어 대구까지 나가서도 그런 그 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는 구미에서는 우리가 소전거리 살았어요. 소전거리가 뭔가 하면은 우시장이라고 있잖아요. 우시장이 꽤 넓거든요. 근데 그 넓은데 개천 옆으로다가 일제시대 때 지은 판잣집 비슷한 게 쫙 있었어요. 거기서 새를 들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엄청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동생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시 뭐 병원에 가서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집에서 대개가 출산을 했었는데, 영란이라고 이제 걔가 54년생인가 56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1950년대 중반쯤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를 알 수 있지만 우리 가정에 참 그 출산을 앞둔 우리 엄마가 고통스러워서 잘 안 되고 출산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병원에 갈 의사 갈 돈도 없지만 그래도 의사를 왕진을 시켜가지고 겨우 여동생이 태어나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오예 하는데 내가 이제 동생이 둘이나 생겼구나. 그래서 또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뭐 얘기했겠지만 판잣집, 소전거리 옆에 있는 판잣집에서 살았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전부가 다 가난했습니다. 뭐 당시 모든 친구들이 다 가난했는데 친구들이 나보고 글쎄 그때 내가 1학년에 들어갔을까 말까 할 그때쯤입니다. 8살이니까 우리 여동생이 나하고 8살 차이니까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에 친구들이 내가 국민학교 1학년인데도 2, 3학년 형들이 나하고 같이 역전에 가가지고 우리 사과를 팔던가 물을 장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8살 배기가 무슨 장사를 해. 그래서 빈 병을 주워가지고 수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샘물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거기다 뚜껑을 해가지고 고무줄로 밴드를 매가지고 물 한 병에 시판 구미역에 열차가 도착하면은 물 사요 이래가지고 당시에 지금은 뭐 물이 그냥 뭐 슈퍼에 뭐 마트에 많지만 그 당시에는 물을 팔는 그런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갈 때 구미까지쯤 오면은 물이 목말랐을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물이 좀 팔렸습니다. 내가 물 장사를 참 처음 해봐가지고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 해가지고 내가 50원인가 60원인가 벌어가지고 60환인가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애 출산하는데 힘들었는데 내가 미역국을 사시라고 내가 돈을 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린애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이 10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먹고서 여동생이 출산하는데 우리 엄마가 고생해가지고 온몸이 뚱뚱 부어가지고 있는데 엄마한테 돈을 주는 참 그런 그 효자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경북 금능군 고아읍이 아니죠. 아포면 지동, 금능군 아포면 지동이 우리 김씨가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역전에서 북쪽으로다가 고개를 살짝 넘으면은 거기가 지동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김씨네 원래 고향에 우리 사촌, 팔촌 뭐 그런들이 많이 살았는데 저는 워낙 그 어릴 때 딱 한 번 가본 적이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8살인가 7살 때 거기 무슨 잔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따라서 내가 간 적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 형제가 6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또 딸은 둘이고요. 그러니까 8남매죠. 8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몇 마지가 있었는데 그 땅을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재산 분배를 제대로 안 했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김씨네 그 형제들 제일 큰 집에 가가지고 왜 우리는 논을 한 마지라도 주지 안 주느냐고 따졌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싸우면서 한여름에 6월 달에 그 낙동강 주변에 있는 밭에 보리밭이 있는데 그 보리밭을 우리 엄마가 반을 나눈다고 이게 밭대기 반이라도 우리가 가져간다 그러면서 엄마가 참 괭이로다가 이렇게 그 밭을 이렇게 그 표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사실은 그 고아읍 관심동에서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 관심동이 당시에 한 50호 정도 되는데 기와집이 우리 외갓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박신의 외갓집.
그 외갓집에 가면은 기아집 딸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귀여움을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맏딸로 자랐는데 그렇게 잘 사는 집에서 우리 아버지 같이 가난한 김씨네로 시집을 왔으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농사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참 물려받아서 재산 분배를 받아서 했다면은 억울하지 않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참 순에 빠지고 착해 빠져서 형들한테 농사 지을 땅을 좀 달라 소리를 못하고, 우리 엄마가 대신 그 땅에 대해서 참 한을 가지고서 오죽하면은 보리가 자라는 곳에 괭이로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이 반은 우리 거니까 보리를 비워가지 마세요, 이런 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 형들이 땅을 하나도 안 나눠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살림을 난 데가 그 고아읍 문성리 162번지예요. 제가 이제 그 본 적이 거기였기 때문에 이 번지수를 아직도 지금 60년, 70년이 되도록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미에 가가지고 소정거리에서 우리 영란이 여동생을 낳고, 제가 구미 역전에서 그 물장사하고 사과를 노끈으로다가 이렇게 계란 10개를 이렇게 묶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사에서 내가 구미 역전에서 기차가 정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두드리면서 아줌마 사과사에서 내가 그런 거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이제 겨우 국민학교도 들어갈고 말까 하는 그 나이에 장사를 했다는 걸 보면은 나도 참 꽤 이 생활력이 강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우리 누나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일당을 벌었어요. 왜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남의 빨래 품팔이를 해가지고 살림에 보태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누나는 얼마나 이쁘던가.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누나가 일을 하고 돌아올 때쯤이면 그 집에서 쌀이나 보리로다가 일당을 줬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보리죽을 끓이던가 아니면 쌀로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온 식구가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아버지도 그 병간호 하느라고 제대로 벌이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우리 형도 같이 장사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내가 이제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우리 형은 벌써 5학년이잖아요. 나하고 4살 차이 나니까. 우리 형은 또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이제 수필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김씨 판서공파 57대 손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우리 형이 나중에 이제 6학년 됐을 때 전교 회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운동회 때 우리 형이 그 운동회 그 응원 리더를 돼가지고 빅토리 VICTORY 박수 치면서 백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 하면서 한수 더 떠가지고 영어로다가 그렇게 응원했던 걸 생각납니다. 구미 생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구미에서 충주로 이사를 갑니다. 충주로 이사 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쌀 장사를 들어갔다는 얘기를 이따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